안녕하세요. 빰바람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어마무시한 규제 현실화됐습니다. 초고가 주택, 그것도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전수검증 함으로 말미암아 세무조사 착수를 했는데요. 먼저 104명을 일단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본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10월 1일자 오늘 1시에 배포가 됐죠. 일단은 지금 부동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지금 계속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합니다. 전혀 손에 닿지 않는 엄청난 거래가 100억 이상, 최소 30억 이상 거래가 계속되면서 이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거의 멘탈이 붕괴될 정도의 엄청난 고가 아파트들 거래들, 결국 탈세 행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편법 증여, 또 양도소득세 회피 등등 해가지고 여러모로 대출 규제에 피해가면서 진흥화된 그런 어떤 거래를 통해서 상점, 고점, 최고점까지 팡팡 불꽃놀이 터트리면서 단기 차익 빨아먹고 빤스런했던 그런 모든 이 불법적 거래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죠. 일단은 조세 부담은 공평성이라는 게 가장 큰 또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니까, 이게 지금 국세청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명제가 가장 큰 지금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627, 97 규제가 터졌지만 실질적으로 집값이 좀 인상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지금 꺾이지 않는 모습,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을 지표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 일환으로 아주 강도가 높아요. 이거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오늘 10월 1일 날짜로 국세청에서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가 됐는지를 발표를 했는데, 정말 이례가 없는,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일단은 다 들여다보겠다. 고가주택 취득을 했는데 자금 출처가 아주 모호한 경우 많죠. 그리고 가장매매,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어떤 편법을 통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이 혐의들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제 다 한번 털어보겠다는 얘기인데, 주로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이 시장 과열 지역에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들여다 본다면 아주 뜨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또 보이고요. 특별히 올림픽 파크포령 둔촌주공이 최근에 어마무시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40평대가 지금 30억을 뚫어버렸는데, 최고가 불꽃놀이를 빵빵 터트리기 전에 취소 거래가 좀 많이 있었다는 것도 약간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물론 정상적인 거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역시도 38평이 거의 30억을 뚫는 그런 어떤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확실히 강남과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국세청이 들여다보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 둔촌주공과 헬리오시티는 거의 포함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된 편법들이 나오게 되면 개박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별히 외국인에 대한 어떤 이 부동산 부분이 좀 허술했었습니다. 고가주택을 주로 100억 이상 찝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사서 단기적으로 팔아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세법 부분에 있어서 이 단기적 양도 차익 이 가두리가 상당히 좀 느슨해져 있던 것을 좀 지적을 해서 이 내국인 역차별, 시장 교란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이제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부터 또 자금 유용을 해가지고 고가 아파트 한국에서 딱 취득해가지고 요거 단기간 안에 또 양도 차익 어마무시하게 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냥 그만입니다. 이 와중에 증여세 탈루될 수 있고 법인 자금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안을 잣대를 딱 들이대서 외국인도 확실하게 좀 털어보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일단 강남구에서 현대 6, 7차가 지금 100억이 넘는 그런 거래들
뭐 계속해서 나왔었죠. 신현대 9차, 11차, 12차 역시도 93억, 미성이차 77억, 뭐 거의 뭐 궤도를 이탈한 엄청난 고가의 이 거래들이 현금 박치로 거래가 됐다는 건 결국 이 현금 증여와 자금 유형이 분명히 끼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부분도 강력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역시도 뭐 레미안 원밸리가 30평대가 82억이야. 와, 이건 진짜 한국의 어떤 경제적 기반과 경제 성장률을 따져서 일본 또 미국 경제력에 비해서 이거 집값이 이건 터무니없이 오른 거다. 반포자이 73억, DH 반포 클래스 역시도 56억까지 오르는 이런 좀 비정상적으로 최고가를 찍었던 부분들도 아마 거의 필터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면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송파구 역시도 장미 1차가 50억, 잠실헬스 43억, 잠실주공 5단지 40억, 뭐 이런 등등의 거래들 분명히 외국인들 거래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돋보기를 딱 들이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 규제도 30%이 매수자 중에 외국인들 갭 투자했었고, 토지거래 규제를 이제 확실하게 강화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한국 들어와서 집을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법제적 마련이 세팅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좀 움직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어왔던 거래도 이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탈루된 세금들은 아마 다 회수할 가능성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그러니까 고가주택 취득을 위한 종잣돈 활용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피하기 쉬운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를 받죠. 그죠? 엄청나게 센 전세가로 딱 들어가서 이거 어찌 보면 자기 자금 아닌데 부모로부터 우회적으로 전세자금 딱 받아가지고 편법 증여 받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일정한 소득도 없이 또 고액 월세 지급하면서 호화주택 거주하는 사람들 자금 출처도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현금 증여 받고 또 수임 누락, 뭐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들도 뭐 수두룩 빽빽하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좀 의심스러우니까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 전방위적으로 국세청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드라이브를 건 적이 없었는데 오늘 10월 1일 날 오후에 좀 깜짝 놀랄 만큼의 엄청나게 센 그런 이 규제 카드를 꺼내 놨다는 얘기죠. 성동구 아크로프 서울 포레스트도 성동구에서 80억 합니다. 그것도 현금으로 사버렸으니까 트리마제 37억, 옥스아이치 34억 7,500만 원, 그죠? 이런 최고가 거래들 참 마용성 이 강남이 아닌데도 거의 강남의 궤적을 갖고 있는 곳들 의심스럽게 좀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용산구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원래 뭐 유명한 데니까 167억. 말이 안 나온다. 한강맨션 43억, LG 한강자이 41억. 이런 것들도 뭐 빠짐없이 다 촘촘하게 들여다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뭐 기추가 주목이 됐던 가장매매, 가장 기추가 주목이 돼서 가장매매인지는 몰라도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혐의자들, 그죠? 2주택자인데 한 채는 서류상으로 허위 이전을 딱 해. 그리고 다른 한 채는 비교적 양도 차익이 크니까 요거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싹 신고를 해가지고 양도세 누락시키는 거죠. 요런 행위들, 그죠? 그리고 자전거래 비슷하게 아는 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한 다음에 다시 재취득하는, 요거 양도세 탈루하고 증여세 탈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궤적을 보이고 있고, 또 고가 아파트를 또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또 양도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세를 좀 세이브하는 그런 어떤 경우들도 많았었습니다. 아무튼 국세청이 상당히 좀 오늘 오후에 발표한 이 초고가 주택 전수검증 이거 하겠나라는 물음표가 많았었는데 거의 뭐 정광석화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심상치가 않다. 627, 97 이게 뭔가 627 되면서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비상하는 듯한 97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0.19로 지금 올라서고 있는 공식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뭐 긴장을 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매수세를 지금 가장 벼랑 끝까지 밀고 가고 있잖아. 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니까 빨리 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공포 심리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값 무섭게 지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허상의 어떤 팩트를 계속적으로 주입을 해가지고 아파트 값이 펌프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요 불이 붙은 곳에 딱 개미처럼 달라붙으면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집값 치솟는다라는 이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역설적인 어떤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실질적인 현장 거래에서는 집주인이 내고 단계에서 집값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매수자가 선뜻 사겠다는 의사를 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강남과 마용성 쪽에 엄청나게 선호도가 높은 곳은 뭐 못 사서 안달이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그 외의 지역까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아이러니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어떤 이 채집을 통해서 집값 추이를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궤적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고, 지금 특별히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하나는 10월 달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집값 추이 궤적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으니까 동결할 수밖에 없고요. 채권 시장 심리가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재정 적자, 여러모로 만성적인 어떤 이 재정의 이 결핍, 고갈들을 좀 확대 또 뭐랄까 커버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좀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채를 찍어내면서 뭔가 이 재정 결핍을 좀 메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물가 환율 지표 모두가 뭐 전월 대비 약간 소폭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다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느니 이번 달은 금리나 안 할 가능성 100%일 겁니다. 10월 달 회의가 있는데 10월 달은 그냥 넘길 것 같고 11월로 연기가 될 건데 11월 또 집값 추이가 또 어정쩡하게 되면 또 이거 그냥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많겠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 부동산 자체 안에서의 어떤 금리 영향들 더불어서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원화 약세 환율 부분도 상당한 어떤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담대 금리가 더욱더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말 서둘러서 포모 뭔가 두려움을 가지고 집을 막 매수하려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는 엄청난 집값 분수령이 올 가능성이 제 관점으로는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 마용성 집값이 견인력을 발휘해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서울 집값을 들어올리려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대외적 요소, 지금 한은도 관세와 환율을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산 시장을 넘어뜨릴 수 있는 볼링공과 같은 그런 어떤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볼링공 굴러오면 스트라이크 맞으면 그냥 10개 다 넘어져 버리잖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볼링핀이 10개인가? 아무튼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르르 그냥 붕괴될 수 있는, 부동산이 붕괴가 돼버리면 일시적으로 한국 경제도 완전히 거덜나 버리죠. 그래서 하향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오히려 이게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무주택자라면 지금 상황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는 이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 11, 12가.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 국채금리 보세요. 오르고 있어요. 10년물도 지금 거의 3% 가까이 오르고 있네. 유리가 없는 일입니다. 장기물도 지금 2.8까지 오르고 있죠. 그만큼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시중은행 금리까지도 뭐 오름세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기저의 원인은 또 미국 국채도 오르고 있다. 30년물이 거의 5%까지 오르고 있네요. 미국도 계속적으로 지금 국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국채 가격이 시원치 않으니까 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도 주담대 금리 8월 주담대 금리가 3.96인데 요거는 8월 달 지표죠. 근데 9월 달은 아마 거의 4.12 정도까지는 올랐을 겁니다. 8월 달 국채 금리는 비교적 좀 안정적 상황이었는데 8월 중하순 9월 쪽으로 가면서 살짝 이 금리 자체가 좀 빡세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뭐 금리 자체가 이제 올랐는데 주담대는 보합이라고 하지만 이게 체감적으로 느껴지기에는 결코 보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한국은행의 가중 평균 금리 대출 금리는 4.06%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창구에서는 거의 4.5에서 5.5까지 지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금리가 핫하다, 뜨겁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잘못 만지면 될 수가 있어요. 화상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섣불리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요. 프랑스 지금 뭐 대형 은행들까지 위기고조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역시도 지금 역대 최대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최근 들어서 1852억 이후에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엄청난 영끌의 흐름이 지금 뭐 2분기 대출 잔액을 1900조까지 지금 밀고 올라가는 추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뭐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608조까지 지금 올라섰네요. 그만큼 지금 이게 한꺼번에 부동산 시장이 대외 변동성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이만큼 대출 추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어떤 요소가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개인적으로 보유세 늘려야 한다고, 빨리 집값을 세금적 부분에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발언도 개인적인 어떤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이 보유세 부분도 상당히 좀 뭔가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남 집값 뭐 18억 돌파를 했으니까 주담대도 뭐 6억에서 4억 더 깔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추세도 보여주고요. 고가주택은 뭐 LTV 0%도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 근데 보유세 부분을 좀 건드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깜짝 발표한 이 국세청의 초강도의 규제는 104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점점 확대되고, 뭔가 털었는데 너무 지저분한 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집값 추이는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꺾일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국세청의 오늘의 발표는 굉장히 이 초강도, 유례가 없었습니다. 굉장한 어떤 역대급 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잘 지켜보신다면 규제 플러스 그리고 대외 변수, 자본 변수의 이 변동성이 오히려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을 좀 더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최대 분수령으로 갈 수 있는 10월 한 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뻔뻔한 먹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